화장품의 비밀. 근데 남자들은 많이 공감이 안 가는 내용이죠. 잘 모르니까. 제1탄 두발 화장품 샴푸. 샴푸. 모발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남녀노소 사용하는 샴푸. 여러분은 샴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비누처럼 쓰면 안 된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샴푸의 성분표를 먼저 살펴봅시다. 샴푸의 뒷면을 살펴보니 되게 많구나, 뭐가. 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화학 첨가물. 다른 화장품의 성분표를 살펴봐도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카미조 프로필 베타인 24가지? 읽는 것조차 어려운 화학 성분들 뿐입니다. 됐습니다. 아, 불을 끄나요? 어떻게 깨끗이 감긴 것 같습니까? 예, 깨끗하게 닦여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항상 좀 깨끗하지. 그렇다면 이번엔 자외선 형광 램프를 비춰 머리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깨끗해 보이던 모발과 두피에 형광 램프를 비추자 샴푸에 임의로 혼합한 형광 증백제가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긴 머리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역시 그냥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외선 형광 램프를 비추고 불을 끄자 두피와 모발에 붙어있는 형광 증백제 역시 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게 이제 샴푸 성분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두피와 모발에 잠재할 수 있는 샴푸. 샴푸가 머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괜찮습니까? 샴푸를 제대로 헹구지 않은 경우 그 잔여물은 두피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샴푸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 두피에 자극을 일으켜서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시킵니다. 이 자극성 피부염이 발생이 되면 세균의 침투가 용이해져서 모낭염이 발생이 되고 이 모낭염은 후에 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샴푸에 표기된 주의사항만 살펴봐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모 초기 증세. 이렇게 탈모의 원인이 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쓰는 거야, 저걸? 샴푸인데. 과거에 그 독일에서 2차 대전 당시에 석유의 부산물부터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만들어진 것이 그 시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면 활성제는 말 그대로 어떤 그 물과 기름 또는 뭐 피부와 어떤 노폐물 사이에 활성을 보유해서 물과 기름을 서로 섞이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을 쉽게 제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계면 활성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중의 합성 샴푸에는 그렇습니다. 그릇을 닦는 주방세제, 빨래에 쓰이는 가루비누와 같은 성질의 세정력이 뛰어난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샴푸, 주방세제, 가루비누로 양말을 빨아 세정력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래 빨래하는 데 사용되는 가루비누 20ml로 어유 거품도 잘 나고요. 다음은 같은 양의 주방세제로 빨리 잘 빨리나요? 잘 빨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샴푸로 샴푸를 동일한 조건 하에 양말을 빨아봤습니다. 빨아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빨리는 샴푸. 아저 머리 감으면 같이 발로. 그렇게 5분여가 지난 후 샴푸로 양말 빨기 완료. 마찬가지로 주방 세제 양말도 가루비누의 양말도 5분여가 지난 후 모두 빨래를 완료했습니다. 과연 각각의 양말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양말을 잘 말린 후 살펴보니 궁금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냄새가 달라? 에이. F4가 왜 그래요? 샴푸 역시 주방 세제나 가루비누 못지않게 찌든 때가 상당량 제거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샴푸, 주방 세제, 가루비누는 함량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정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중 합성 계면 활성제의 함량이 제일 적은 것이 바로 샴푸. 100g당 17g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세제에는 100g당 24g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가루비누에는 33g 정도로 가장 많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됩니다. 하지만 세정력이 뛰어난 만큼 자극성도 강한 샴푸 속 합성 계면 활성제. 모발과 두피에 잔여물이 그대로 남을 경우 두피의 각질층을 무너뜨리고 내부로 침입, 결국 모모세포를 공격해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십니까? 당신도 합성 계면 활성제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잠시 후 도와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일순간에 마비시켜 놀라운 세정력과 독성을 보여주는 합성 계면 활성제의 또 다른 진실이 공개됩니다. 그동안 무심코 매일 사용해온 샴푸. 그런데 탈모와 모낭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 첨가물 합성 계면 활성제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샴푸 성분표에 표기돼 있지만 그동안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뭐 음식에 들어가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에대학 의학부의 사카시타 사카에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는 유화 용해 작용으로 피부의 지방막을 녹이고 침투할 경우 단백질을 변성시킴은 물론 체내에 쌓여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카시타 사카에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 합성 계면 활성제의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쥐의 털을 제거하고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샴푸를,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합성 샴푸를 피부에 바른 후 관찰한 결과입니다. 7일이 지나자 합성 샴푸를 바른 쥐의 등에서 출혈이 일어났으며 10일 후에는 털이 모두 빠지고 진피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반면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비누 샴푸 쪽의 쥐. 샴푸 성분표에 표기된 이것은 합성 계면 활성제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너무 어렵네요. 세정력이 강한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 중의 하나로 샴푸나 세제 등에 주로 사용되며 SLS라고도 불립니다.
물고기 실험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를, 둘 다 잘 살았습니다. 또 한쪽에는 천연 계면 활성제를 넣고 물고기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3분이 흐른 후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합성 계면 활성제 쪽 물고기와 여전히 생생한 모습을 보이는 천연 계면 활성제 쪽 물고기. 높은 세정력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의 두피와 모발을 위협하는 합성 계면 활성제.